지금 아니면 평생 못 살 수도 있어요. 2021년 봄, 대전에서 공공기관에 근무하던 42세 박성훈 씨는 이 한마디에 흔들렸습니다. 세종시는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었고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말은 투자자들의 귀를 파고들고 있었죠. 실제로 주변에서는 단기간에 수천만 원 이상 시세 차익을 봤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집값은 하루가 멀다 하고 오르고 있었고 언론과 유튜브는 세종시의 미래를 낙관하는 기사로 가득했죠. 대전 아파트로는 이제 안 돼. 세종에 들어가야 돼. 회사 선배의 이 말에 성훈 씨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노후 준비, 자녀 교육, 그리고 한 번뿐일 수도 있는 부동산 기회. 그렇게 그는 세종시 세롬동의 아파트 한 채를 매수합니다. 하지만 불과 2년 뒤 세종시 아파트 시장은 돌이킬 수 없는 하락세에 빠지게 됩니다. 그 선택은 성훈 씨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말았죠. 이 영상에선 박성훈 씨의 투자 여정을 따라가며 세종 부동산의 극적인 반전과 그 안에 숨어있는 교훈을 짚어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어떤 판단이 문제였을까요? 세종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봐야 할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상반기 세종시는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부동산 시장으로 떠올랐습니다. 국회 세종이사당 설치법이 통과되면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키워드가 언론과 유튜브 알고리즘을 장악했죠. 투자자들은 세종은 서울의 대체지, 지금 사야 2배 오른다며 경쟁하듯 아파트를 매입했고 실제로 1년도 채 되지 않아 시세가 수억 원씩 오르기도 했습니다. 특히 세종시의 세롬동, 고운동, 소담동 일대는 4억 원이었던 아파트들이 어느덧 7억 원을 넘기기 시작했고 중개사들은 여기선 이제 10억짜리 아파트가 나오는 건 시간 문제예요 라며 매수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이 시기 대전에 살던 박성훈 씨는 한 가지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두 자녀가 곧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었고 아내는 교육 환경도 좋고 신도시니까 세종에 집 하나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설득하고 있었죠. 성훈 씨 또한 오랜 직장 생활로 어느 정도 자산을 모은 상태였고 마침 부동산 시세가 오르기 직전까지 눈여겨보던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대전 집값은 더디고 세종은 계속 오르잖아.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그는 세종시의 인생 첫 갭 투자를 결심하게 됩니다. 박성훈 씨는 세종시에서 전세가가 비교적으로 안정적인 세롬동을 눈여겨봤습니다. 입지상 초등학교와 학원가가 밀집해 있고 중심 상업지구와의 접근성도 뛰어난 동네였죠. 그는 중개업소 몇 군데를 돌며 시세를 확인했고 세롬동에 있는 2017년식 중대형 평수의 아파트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전세가가 4억 2천이고 매매는 6억 8천입니다. 실투자금은 약 2억 6천이면 되죠. 중개사의 설명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전에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1억 5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고 여윳돈과 부모님의 도움까지 더해 부족한 자금을 충당했습니다. 당시 직장 동료 중에서도 이미 세종에 갭 투자한 이들이 있었기에 그 역시 지금 아니면 늦는다는 위기감이 컸습니다. 그가 매입한 아파트는 세롬동 중심 상권과 인접한 29평형 고층 남향이었고 세대수도 700세대가 넘는 단지였습니다. 입지 연식 커뮤니티 시설까지 만족스러웠고 무엇보다 전세 세입자가 이미 들어와 있어 별다른 공실 우려도 없었습니다. 전세 기간은 2년입니다. 재계약 문제만 없으면 이 정도면 안정적인 투자죠. 그는 그렇게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세 차익, 중장기적으로는 자녀의 교육 문제까지 고려한 이성적 결정이라 믿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곧 8억 간다. 이제 세종은 10억 시대라는 말이 심심찮게 들렸고 실제 같은 단지의 다른 매물은 몇 달 만에 5천만 원씩 호가가 올랐습니다. 성훈 씨는 처음으로 월급 말고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체감하며 안정된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훈 씨의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22년 중반 한국은행이 본격적인 금리 인상에 돌입하면서 시장 분위기는 급격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하루가 다르게 오르던 집값은 점차 주춤했고 세종시는 가장 먼저 그 기류를 감지한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거래량이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고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실거래가 떨어졌다, 전세 매물이 쌓이고 있다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일시적인 조정, 지금은 오히려 기회라는 낙관적인 전망에 기대고 있었죠. 성훈 씨도 처음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전세 끼고 샀으니 이자 부담도 적고 어차피 전세 재계약만 잘 되면 버틸 수 있겠지. 하지만 진짜 위기는 전세 재계약 시점에 찾아왔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전세금이 비싸다며 재계약을 거절한 겁니다. 시세도 이미 내려가 있어서 재계약을 위해서는 1억 이상을 보증금에서 빼줘야 했습니다. 전세금 4억 2천에서 3억으로 조정해줘야 임차인이 남겠다고 했고 성훈 씨는 대출도 현금도 부족한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당장 1억 2천이 필요했습니다. 신용대출 한도를 이미 다 쓴 상태였기에 결국 마이너스 통장에 손을 대고 급하게 부모님께 또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하루 종일 전세자금 문제로 가득 찼고 출퇴근길에도 계산기만 두드리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시장은 빠르게 얼어붙었고 기다리면 오른다던 말들은 이제 공허한 위로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말 성훈씨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아파트와 동일한 평형 동일 단지의 최근 거래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6억 8천만 원에 매입했던 그 아파트가 4억 5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고층 남양 동일 구조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억 원이 넘는 하락이었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잠시 현실감을 잃었지만 추가로 확인한 다른 단지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2021년 말 고점 대비 평균 30-40% 이상 하락한 매물들이 쏟아지고 있었고 매도는커녕 문의조차 거의 없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성훈씨는 결국 손절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 6월 그는 4억 6천만 원의 아파트를 매도합니다. 전세보증금 3억 원을 제하고 남은 1억 6천만 원으로는 기존 대출과 각종 세금, 중개수수료 이자까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최종 손실은 약 9천만 원. 이 금액은 그가 10년 가까이 모아온 예적금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무언가를 잊는다는 건 숫자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믿어온 판단과 기준이 무너진 느낌이었어요. 성훈씨와 같은 사례는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세종시의 아파트 시장은 한때 전국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자랑했지만 현재는 반대로 전국 최상위권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들어간 30-40대의 실수요자 투자자들 중 상당수가 현재도 대출 부담과 전세 불안, 매도 실패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지역의 가격이 급등할 때 생기는 사회적 후폭풍은 단지 개인의 손실을 넘어 지역, 소비 상권,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부동산 시장은 지난 10년간 극심한 롤러코스터를 경험했습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세종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전년 대비 약 44% 상승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불과 1년 반 사이 몇몇 아파트는 2억에서 6억 이상 급등했고 실거래가 기준으로 1년에 5천만 원씩 오르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특히 2021년 상반기에는 전용 84일 기준 10억 원을 넘는 거래가 속출했으며 이제 세종도 강남처럼 간다는 말이 공공연히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은 실수요보다는 정책 기대감과 외부 투자 자금의 유입에 따른 단기 급등에 가까웠습니다. 이후 금리 인상과 함께 분위기는 급변합니다. 2023년 말 기준 세종시의 평균 아파트 실거래가는 고점 대비 약 30에서 50% 하락했습니다. 예를 들어 소담동 새마을 8단지의 전용 98이 타입은 2021년 최고가 14억 9,500만 원에서 2025년 3월 7억 4천만 원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방곡동의 수르베 1단지도 비슷한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미분양 상황도 심각합니다. 2025년 현재 세종시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000가구를 넘어섰고 일부 단지는 분양가보다 20-30% 저렴한 급매물로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낙찰가율 또한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감정가 평당 1,450만 원이던 시청 인근 상가주택이 700만 원 수준까지 내려갔지만 여전히 유찰 중이며 토지시장 역시 11억이던 땅이 4억대로 떨어졌음에도 거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의 전반적인 지표들은 단순한 조정이 아닌 구조적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말해줍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단기간에 급등한 가격은 그만큼 빠르게 꺼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투자자와 실수요자가 구분되지 않은 전반적 과열은 시장 회복을 더디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종시 부동산 시장이 이토록 급격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 데는 구조적 한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입니다. 세종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로서 개발 초기부터 대규모 택지 조성과 아파트 공급이 계획적으로 이뤄졌지만 수요의 상당 부분이 정책 기대감에 의존해 왔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장기적 이슈에 실수요자보다 투자자들이 먼저 움직였고 그 결과 수요층은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형성됐습니다. 하지만 정책 실행의 불확실성과 금리 인상 등 외부 요인이 겹치면서 투자 수요가 빠져나가자 시장의 수요 기반은 급격히 약화됐습니다. 특히 공무원을 제외한 자생적인 일자리 기반이 부족한 점도 문제입니다. 산업단지나 민간 기업 유치는 미진하고 인구 유입 역시 둔화되면서 실거주 중심의 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는 전세가율 기반의 갭투자 의존도입니다. 세종시는 전세가율이 70%를 넘나들며 갭투자에 유리한 구조를 형성해왔습니다. 하지만 전세가가 떨어지기 시작하자 실투자금이 크게 증가했고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속출하게 됐습니다. 이는 다시 매물 증가와 가격 하락을 불러오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정치 이슈에 따른 시장 민감도입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이전, 국회 이전,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의 정책 발표에 따라 단기적인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여야를 막론하고 수도권 기능 분산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는 있으나 관련 정책의 실현에는 시간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종시는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수요 기반, 정책 의존도, 투자 구조 등 다층적인 원인으로 인해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같은 이슈가 오르내리고 있지만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만큼의 구체적 실행 계획이나 입법이 아직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 뉴스에 반응하는 단기 투자는 매우 위험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종시가 완전히 매력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주거 환경은 전국 최상급이고 기반 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 실거주에는 매우 유리한 지역입니다. 문제는 과거처럼 투자 목적으로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는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수요와 가격의 관계가 재정립되는 과정이고 이 시점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필요합니다. 첫째, 실거주 목적이 명확하고 장기 보유가 가능할 경우에는 신중하게 접근해 볼 만합니다. 특히 학군, 교통, 생활 편의시설이 밀집된 지역은 상대적으로 가격 방어력이 높습니다. 둘째, 갭 투자보다는 자본금 위주의 보수적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금리가 높은 지금 레버리지는 이자 부담을 통한 리스크를 더욱 키울 수 있습니다. 셋째, 단기 반등 기대보다는 정책 실현 이후라는 긴 호흡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합니다. 실제로 정책이 실행되더라도 그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의 세종시는 기대보다 현실을 먼저 보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조급함보다 냉정함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박성훈 씨의 사례는 단순한 실패담이 아닙니다. 시장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기대에만 의존한 투자, 구조적 리스크를 간과한 판단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줍니다. 세종시는 여전히 잠재력이 있는 도시지만 지금은 단기 투자가 아닌 장기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은 세종시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실거주 투자 혹은 아직 관망 중이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신중한 선택을 위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